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납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전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배정호 세한대 교수, 김정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과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이야 국민 통합을 위해서, 미래의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배경이 뭘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진영으로 굉장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특히 이제 코로나19라는 국난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어느 때보다 국민 통합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대변인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 것이 국민 통합과 포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보수 측에서도 내세우는 가장 큰 명분이 국민 통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 보수 진보 구분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어깨 수술을 받았죠. 허리 디스크도 안 좋죠. 또 최근에는 정신적인 불안 증세까지 보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부담인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을 그대로 5개에 놔둔 상태로 임기가 끝날 경우에는 두고두고 본인의 정치적인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전격적으로 이 사면을 단행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좀 다른 부분은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DJ 대통령 당선인이 요청을 해서 YS 대통령이 수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 다르고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스스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다르고 두 번째로는 하나는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75일을 앞두고 이렇게 이제 전격적으로 했다는 그 점이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배 교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서 뭔가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나 고려가 없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고 사실 탄핵에다가 유죄 수감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인데 정치적, 정무적 고려가 없으면 그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어떤 고려가 있었을까요? 고려를 여러 가지 했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부담감이 일단은 큰 거는 예를 들면 현직 대통령 2명을 선거로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현직 대통령 2명이 지금 대통령 문 대통령 내내 집권 기간 내내 감옥에 가 있다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분들을 거기다 놔뒀을 때에 정치적 부담감이 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계산이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게 만약에 국민 통합이 진짜 목표였다면 그리고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에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거 사면을 해야겠다라고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로 결심을 하셨다면 두 대통령을 모두 사면을 했어야죠. 그런데 이제 한 분만 했는데 그것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왔을 경우에 과연 이 선거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가가 아직까지 굉장히 좀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계산에 넣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불어서 한명숙 전 총리나 이석기 전 의원을 같이 이렇게 끼워서 넣음으로 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구색도 좀 맞추고 본인들이 이제 해주고 싶었던 분들을 해주면서 또 이쪽도 해주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네요. 아무튼 여야 정당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셈법에서 좀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만은 대선 후보들이 뭐라고 그러는지는 한번 좀 직접 들어보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면 복권 문제는 이제 형사사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러나 국민들의 판단과 역사적 판단은 그와는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좀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찰에 계셨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불허하셨었는데 이때랑 지금 입장이 어떻게 바뀌신 건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불허한 것이 아니고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예. 결과를 놓고 과거로 거슬러 가서 얘기를 해서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럼 이낙연 전 대표는 왜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렇게 심한 타격을 입었을까요? 참 안쓰럽기도 하고 돌이켜 생각하니까 좀 기다리지 하는 생각도 있는데 좀 그건 지나간 얘기지만 그럼 이재명 후보는 득실을 따질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실보다는 더 득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진영 대결로 가기 때문에 진영의 지지층들의 결집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중도 무당층의 표를 누가 잡아가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도 무당층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여론조사가 한 10%포인트 우세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해 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중도 무당층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행보를 하고 있는 중도 또 무당층으로 외연 확장에 탄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차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탄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수 입장에서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안 했다면은 사면을 요구를 해서 결집을 하면서 공세를 취했을 텐데 이 부분이 상당히 사라지니까 공세의 포인트가 사라진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은 이걸 이재명 후보와 상의 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이 사면과 관련해서 진보 진영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함으로 인해서 이걸 이제 부담을 덜어줬고 또 하나의 포석은 뭐가 담겨 있냐면은 선거 개입에 대한 여러 가지 시비가 있는데 이것도 상의에서 했다면 그런 시비가 있을 거예요. 근데 혼자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좀 덜어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중도 외연 확장 움직임에 상당히 좀 탄력을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다 짊어지고 가는 걸로 그렇습니다. 이제 설계는 됐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야권 쪽에서는 아니 왜 한 사람은 풀어주고 한 사람은 안 풀어주냐 우리를 갈라치게 하려고 그러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거 보면 여권 지지층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반발이 상당히 센데 말이죠. 그렇죠. 득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후보가 아니지만 올 초에 이제 그 얘기를 사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마 분명히 당 대표셨으니까 청와대하고 상의를 했을 거예요. 상의하고 얘기했을 텐데 야당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청와대가 이제 모른 척했고 이낙연 후보는 이제 공중에 떠버리는 바람에 굉장한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지도가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긴 했어요. 이낙연 후보가. 근데 저는 이번에 과연 이재명 후보와 상의를 전혀 안 했을까? 그것도 사실은 좀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요. 적어도 이렇게까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문제를 그 청와대가 전혀 당이라든가 이재명 후보와 상의라든가 혹은 통보 없이 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러운데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한 건 아까 우리 배정호 교수 얘기한 대로 그 미리 알려줬다는 얘기가 알려지면 그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난이 쏟아질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추운 겨울 감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냥 있습니다라는 것이 더 부담스러운 건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어 나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에 이제 다시 확 사회적 이슈가 발화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운 것인지 윤 후보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윤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매우 곤란한 성탄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지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 구속 기소해가지고 사법처벌을 받도록 한 그런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지금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들리는 전언에 의하면은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이번에 이제 사면 복권이 되면서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 메시지를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심하게 사의를 표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조만간에 전념을 치료해 하고 국민들께 직접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본인이 국민들께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예. 그러면 과연 앞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지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부정적입니다. 이유는 일단 두 사람의 굉장히 관계가 안 좋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에게는 좋은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침묵한다 해도 이 침묵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강성 친박, 예를 들면 태극기 세력들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경우에는 보수가 분열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현재 네 분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수의 분열이 두 군데서 생기는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부담이 클 것 같습니까? 김 부담이 센터장님. 있겠죠. 예.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신이 모두 피폐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 흔히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수술을 받아서 뭐 예. 죽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거의 공황 상태 가까운 부분 때문에 이제 진료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4년 8개월, 거의 9개월 가까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집권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더구나 예. 이제 가족들과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있으면서 굉장한 심신의 피폐를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변하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 혼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얘기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니 야권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듯한 그런 기류가 있더라고요. 예. 오늘도 아까 배 교수 얘기하신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부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라든가, 혹은 뭐 내가 곧 나은 다음에 대통령 그 국민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 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평소에 그 메시지 태도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이 제대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지가 예. 조금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이 부분은 제가 좀 예.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김종혁 센터장의 주장대로 유영하 대변인이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굴절시켰다면은 이분만을 상대로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은 절대 없겠고, 본인이 주장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신 얘기를 자기는 구술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라는, 그래서 이 부분이 액면 그대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대선 국면에서 뭔가 메시지를 던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단 휴양하시면서 병치료에만 전념하실 것 같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야권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네. 왜냐하면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됐을 경우에 그게 지지자들의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감정적인 골이 있을 거예요. 예. 그 감정적인 골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보다는 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뭐 분노가 더 크겠지만, 예. 그런 부분과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판단, 공적인 판단, 이 두 가지를 잘 포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도 보수 정당을 대변했던 그런 후보로서 대통령이 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본인이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권에서 주장한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냐. 물론 두 분의 지금 수감된 조건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기간도 다르고, 이거 야권을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니냐. 이게 갈라치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왜 마저 한 분을 더 안 내놓느냐라고 오히려 또 결집하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까? 진짜 갈라치기가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관계라면서 갈라치기라고 주장을 하는데 일종의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풀어주지 않느냐라는 항의의 메시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관계가 작동이 되려면요, 예. 친이 친박 이 두 세력이 현존하는 확실한 정치 세력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사실상 계파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분들 중심으로 정치 활동을 계속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전제가 성립이 해야 돼만이 이 이관계 주장이 맞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좀 전혀 없는 얘기고 예. 그렇다면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지 않느냐?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청와대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일단 범죄 내용과 양태가 좀 다르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순실 씨가 좀 주동이 돼가지고 예. 이루어진 범죄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동이 돼서 펼쳐진 그런 범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국민들의 좀 정서도 좀 온도차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명,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먼저 석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판단하겠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본인의 임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전에 사면할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김 사장님 저는 어떠십니까? 그렇게 이것이야말로 예. 이게 어떤 이번 사면의 정치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면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입니다. 이것은 법적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통치행위고 정치적인 결정인데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몇 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혹은 덜 살았기 때문에라는 그런 형사 사법적인 그런 절차에 따라서 사면을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의 얘기를 따지자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 네. 같은 경우는 80세가 넘었어요. 예. 한국 나이로 41년생이니까 81세인가 2세인가 그런데 예. 그렇다면 그 고령의 전직 대통령을 집어넣는 것과 그럼 69세인 분이 뭐 몇 년 더 살았는데 만약에 명분을 내세우려면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거든요. 너무 고령이니까 뭐 이런 식의 내세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갈라쳐서 한 사람만 내놓은 것은 예. 이 자체의 사면이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진짜 통치행위로서의 사면이라면 그건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죠. 촛불 민심을 거스르면서 네. 진보 진영의 반발까지 불러일으키면서 하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을 왜 안 꺼내놓나? 이 문제군요. 만약에 정말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어서 예. 내 진영의 반발을 무릅쓰고 내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 행위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두 대통령을 다 하는 게 맞겠죠. 예. 지금 이제 우리 센터장께서는 뭐 정치적 계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무적 판단 없이는 하지는 않았겠죠. 저는 이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지금 진보 진영, 민주 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한 70~80%가 부정적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사면해 줬을 경우에 그 역풍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하. 이런 부분도 감안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여기에 알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라든지 또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가석방이라든지 또는 뭐 복권을 한 것도 정치적인 균형을 고려한 그런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튼 야권에서는 일단 갈라치기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권을 지지하던 진영에서는 이미 뭐 상당한 반발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요거 시간이 해결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